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말을 통했을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이야기할 때 통역을 쓰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서로 말이 통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정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유럽에서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가 약 70% 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말하자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어 하는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걸 정말 잘 묘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중 감독의 황산벌이라는 영화인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투리가 다릅니다. 신라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백제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죠. 이렇게 묘사됩니다. 전쟁 중에 서로 싸우는데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걸 코믹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라에서 백제 쪽으로 스파이를 보내기도 했고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스파이가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코믹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라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거식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말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 정확하게 통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용했던 언어들이 어떻게 섞였는지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럼에도 신라는 이두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발음을 썼는지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두는 현대 한국어와는 다른 발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년 전의 언어도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백제도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두의 발음도 그렇고 당시의 언어는 현대와 달리 성조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성조가 있는 언어, 즉 중국어와 비슷한 요소가 많았던 거죠. 이처럼 당시의 언어는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사용했던 언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한반도의 세 나라가 서로 언어적으로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그리고 그 언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언어적 장벽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사용한 언어와 그들의 언어적 관계를 중심으로 그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고대 한국의 언어적 배경.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쪽과 만주 지역에 걸쳐 있었고 백제는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신라는 한반도의 동남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 세 나라는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용했던 언어도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한반도에서의 언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구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고대 한반도에서 사용되던 언어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언어들이 현대 한국어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대 언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하지만 기록과 유물 등을 통해 일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적 차이. 고구려의 언어. 고구려는 고대 한반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언어는 그들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한반도 내에서 사용되던 언어들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의 언어는 중국 북방 민족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북방의 여러 민족들의 언어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구려는 한자와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는 고유의 문자나 기호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중국과의 교류로 인해 한자도 일정 부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고구려 언어는 백제나 신라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구려는 특히 북방 민족과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 언어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녔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언어는 한자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구려 고유의 언어적 특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제의 언어. 백제는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백제의 언어는 고구려와 신라의 언어와는 다른 특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제는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한자를 받아들이는 등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백제의 언어는 중국과의 접점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백제의 문화적 특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제의 언어는 고구려와 신라의 언어와는 다른 문법적 구조나 어휘를 지녔을 수 있습니다. 백제는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한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역시 한자와 관련된 어휘나 표현을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제의 언어는 고구려와
신라의 언어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녔을 것입니다. 신라의 언어.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는 다른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는 다른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라의 언어는 특히 한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는 이도와 향가 등의 문학적 전통을 통해 한자를 받아들이면서도 고유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는 이도를 사용하면서도 고유의 언어적 특징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의 언어는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언어와는 다른 문법적 특징을 가질 수 있었고 이도를 통해 그들의 언어적 특성이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3. 세 나라의 언어 교류.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과 언어적 특성을 가졌지만 역사적으로는 자주 교류하고 심지어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 간에는 언어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통역의 사용. 세 나라 간의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통역의 사용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외교적 교섭이나 전투 상황에서 통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세 나라 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상호 이해를 위한 통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류층이나 특정 계층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신라의 사절단이나 고구려의 외교 사절들이 백제와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언어적 유사성.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한국어 계통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 나라의 언어는 일정 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고대 한국어도 문법적 구조나 기본적인 어휘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세 나라의 언어는 모두 조사나 어미 변화 그리고 명사나 동사의 사용법에서 비슷한 구조를 지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적 교류와 언어의 혼합.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활발히 문화적 교류를 했기 때문에 언어적 혼합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간의 전쟁이나 동맹을 통해 서로의 언어적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백제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한자나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고구려와 신라도 중국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세 나라의 언어는 점차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다른 민족적 배경과 언어적 특성을 지닌 나라들이었지만 서로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세 나라 간의 언어는 비슷한 구조를 가졌지만 각 나라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이를 통해 세 나라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통역의 사용이나 문화적 교류, 언어적 유사성 등이 세 나라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한국의 언어는 오늘날의 한국어와는 많이 달랐지만 기본적인 언어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세 나라 사람들은 상호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언어적 관계와 소통 방식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어서 세 나라 간의 문화적, 언어적 교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언어적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소통하며 발전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5. 세 나라 간의 외교와 언어적 상호작용.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양한 외교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나라는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취하거나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활동은 자연스럽게 언어적 교류를 일으켰고 각 나라의 외교관들이 상대방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히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외교 문서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의 언어가 섞여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고대 한국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절단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국의 사절단을 보내어 서로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거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 사절단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역자나 언어적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때로는 문자나 기호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문서나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 한자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자는 세 나라의 외교적 언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한자와 고대 한국어의 관계. 세 나라가 사용했던 한자는 고대 한반도에서 중요한 언어적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언어가 고유한 특성을 가졌지만 한자는 세 나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자였기 때문에 언어적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대 한반도에서 한자는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자는 그 자체로 문화적, 지식적 교류의 중요한 매개체였고 그 영향을 통해 언어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고구려는 초기에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후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한자를 받아들였고 이 한자는 고구려 왕조의 문서나 외교 문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구려의 왕실과 귀족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문학적, 철학적 지식이 깊어졌으며 이는 고구려의 언어와 문화를 한층 풍부하게 했습니다. 백제는 중국과의 교류가 특히 활발했던 나라로 한자를 빠르게 받아들여 사용했습니다. 백제에서는 한자를 그 자체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두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고유의 언어를 한자에 맞춰 표현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백제는 한자와 고유의 언어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고대 한국에서 한자의 영향력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신라는 한자를 받아들인 이후 이두를 발전시켜 한자와 고유의 언어를 혼합한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라의 향가는 한자와 고대 한국어를 혼합한 형태로 당시 신라 사람들의 언어적 창의성과 한자에 대한 이해도를 잘 보여줍니다. 신라는 특히 이두의 발전과 함께 고유한 문학적 전통을 유지하며 한자와 한국어의 결합을 통해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7. 세 나라의 언어와 종교적 교류. 세 나라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단순히 외교적인 목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교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전파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엮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불교는 고대 한반도의 세 나라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불교의 경전과 사상은 각 나라의 언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는 불교를 일찍 받아들였고 이는 고구려의 언어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의 불교 경전은 한자로 기록되었지만 고구려의 고유 언어와 표현 방식도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구려의 불교 경전은 고구려와 한자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띠었을 것입니다. 백제는 불교의 전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에서 전파된 불교는 중국을 통해 한자를 중심으로 한 불교 경전을 발전시키고 백제의 언어적 특성도 불교와 연관되어 변화했을 것입니다. 백제에서 전파된 불교는 불교의 문자화와 언어적 변화를 촉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신라는 불교를 공식적으로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불교 경전의 번역과 한자의 사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신라는 불교 경전을 이두를 통해 번역하면서도 고유 언어의 특성을 살렸고 이는 신라의 언어적 창의성과 불교적 전통을 함께 보여줍니다. 8. 언어적 혼합과 문화적 융합.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언어적 특성은 단순히 각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는 서로 자주 교류하며 문화적 혼합을 이루어갔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세 나라의 언어와 문학적 전통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이는 각 나라의 문화적 융합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향가와 이두와 같은 문학적 전통은 신라에서 주로 발전했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문학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와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적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적 교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혼합은 세 나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언어적, 문화적 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다른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와 고대 한국어의 결합, 외교와 종교적 상호작용, 그리고 문학적 전통의 영향을 통해 세 나라의 언어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고대 한반도의 언어적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풍요로움에도 크게 기여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